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너무너무 바쁜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짬을 낼 시간이 없었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저의 자리를 메꾸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직원을 이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까지 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죠. 저 자신도 인터뷰를 참여를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 IT 부서에 사람이 어떻게 고용이 되는지, 자, 그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길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 대기업 IT 부서 어떻게 직원을 고용을 하나? 자,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로 저희 회사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100%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자리가 나오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직원이 그만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자리를 옮겨간 경우가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제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가 나온 거죠. 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같이 인터뷰도 했고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캐나다에서는 자리가 하나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채워질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직원들한테 혹시 네 친구 있어?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는 네트워킹이라고 그랬죠. 자, 제가 친구를 알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를 그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없어. 그 안에서 아는 사람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캐나다에서는 공고를 냅니다. 자, internally, externally 했습니다. internally라는 건 뭐냐면 회사 내에서 하는 거고요. externally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인터널 직원이 이력서를 낸 경우에는 그 직원부터 하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인터널로 다른 자리를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인터널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HR에서 이력서를 검토를 합니다. 자, externally, internally 이력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의 자리를 보고 100명이 지원을 했다고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100명이 지원을 한 것을 다 100명을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력서를 보고 검토를 합니다. 누가? HR에서 해요. HR은 Human Resources라고 그러죠. 자, 캐나다에서 HR은요, 뭐 다 합니다. 고용부터 페이크 하는 것까지 HR에서 다 하죠. 자, 근데 사람을 고용을 하는 담당하는 HR 디파트먼트에서 대부분들이 이력서를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인터뷰를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의 인성을 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제 이 자리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HR 디파트먼트에서 있는 사람이 이력서를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근데 HR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람은 이 IT에 있는 그 지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이력서가 좀 뻑적지근해. 너무너무 괜찮아 보여. 말은 뻔지르르 해놨어.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이력서들이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통과한 이력서를 가지고 IT 부서에서 인터뷰할 직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테크니컬 퀘스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자기 이력서에 나 이런 경험 있다, 저런 경험 있다 하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진짜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하고요, 저희 부서에 있는 두 직원이 같이 저랑 참여를 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테크니컬한 퀘스천을 물어봐요. 너가 진짜로 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캐나다에서는 솔직하게 뭐 시험을 보는 거는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공채로 막 시험을 보고 막 뭐 공무원 시험을 보고 막 이런데 캐나다는 시험은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IT 부서에서 2차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매니저의 매니저죠. 자, 그 매니저 위에는 디렉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렉터 레벨까지 해가지고 2차 인터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100명의 이력서가 온 곳을 이 IT 부서에서 이력서가 한 10개 정도가 온 것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을 가지고 테크니컬 퀘스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인터뷰를 갈 사람을 저희가 한 5명 정도를 추출을 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렉터하고 매니저하고 다시 만나서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인터뷰 이 과정을 보면서 저도 참가를 하면서 느낀 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부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온 이력서의 반 이상이 인도 계통 사람입니다. 인도 계통이라는 것은 뭐 인디아도 있을 수 있고요. 파키스탄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여러 군데서 왔는데 대부분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이게 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정보를 다 공유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은 4년제 대학은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데서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력서에 보게 되면 캐나다에서는요. 칼리지를 나왔어요. 자,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4년제 대학을 본인의 국가에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는 칼리지 정도를 나왔더라. 대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HR을 통과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별따기. 왜? 캐나다에서는 얼만큼 이력서를 잘 쓰느냐에 따라서 2차 면접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들이 이 이력서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자, 그래서 캐나다는 학력은 안 봅니다. 대부분들이 학력은 맨 마지막에 쓰는 거고요. 경력을 첫 번째에 쓰시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을 쫙 나열해서 잘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영어의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조 계통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서 보니까 진짜 밝게 웃는 사람이 인성이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진짜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저희랑 약간의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사람이 가장 인상이 좋게 보였어요. 너무나도 이게 굳은 얼굴로 한국은 그렇죠. 뭐 정자세로 차렷 해가지고 인터뷰를 보는 것 같은데 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저한테는 이렇게 안 끌렸어요. 근데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밝게 웃는 사람을 최고로 쳐줬죠. 점수를 좋게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이거는 안타까운 얘기였지만 카메라 헤드셋 한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건지 헤드셋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건지 저희가 질문을 했으면 바로바로 대답이 와야 되는데 대답이 안 오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와요. 그래서 너 혹시 캐나다에 안 있고 뭐 인도 같은 데 있는 거 아니야? 국가가 다르니까 이게 좀 딜레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저희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성분은 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그 여자분의 경력은 진짜로 좋았어요. 인도 여자였는데 저는 그 여자분을 뽑고 싶었지만 저희 회사 다른 직원들은 야 너무 짜증나 이게 헤드세트가 이게 좀 짜증나 저런 애는 준비성이 없어. 자, 그리고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땡큐 노트. 땡큐 노트 같은 경우는 땡큐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인터뷰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레터를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보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한테. 자,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아, 근데 좀 안타깝다. 이 사람 인성이라든가 이건 다 좋은데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 자, 이런 거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땡큐 노트를 보냈을 때 저희는 다시 한번 본다는 점, 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저는 요번에 충격적이었어요. 어디에서 사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캐나다는 이제는 저희는 토론토에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밴쿠버에 있는 사람을 면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에 있는 사람을 면접을 했고요. 다 했습니다. 다. 물론 토론토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어떠셨나요? 한국하고 이 과정이 조금 틀린가요?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테크니컬 퀘스천을 물어보려고 인터뷰에 직접 참여를 하고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자,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자리가 나고 어떻게 사람이 채워지고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캐나다는 조금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 캐나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나이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자, 그래서 테크니컬한 퀘션을 물어보기 위한 인터뷰가 올 때 캐나다 사람들이 이력서만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들 맨 위에 자기 이름 들어가고 자기 주소 들어가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여잔지 남잔지를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요, 아예 그 부분을 잘라버려요. 자르고 저희 회사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남잔지 토론토에 사는지 밴쿠버에 사는지 아무 그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이 이 포지션하고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이렇게 추려내는 거죠.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결혼을 했냐, 애가 몇이냐, 뭐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젊은 사람을 고용을 하려고 그러죠. 자, 근데 이제 대부분들이 사람을 고용을 할 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대학을 몇 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됐겠다. 이런 어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인터뷰상으로 야, 너 몇 살이니? 너 결혼했니? 안 했니? 이런 질문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경력, 얼만큼 이 자리가 원하는 사람인지, 그만한 경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사람인지라 저 애는 완전히 딱 인상이 테러리스트 같아. 막 이런 인상을 딱 주는 애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캐나다는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된다는 점. 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